네, 안녕하십니까. 삼양발브의 양경삼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10일부터 12일 동안 개최하는 HVAC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가 있어서 저희가 부스로 저희 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틀째인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받았고, 지금 오전에 약간 아직 사람들이 몰리기 전 시간에 잠깐 부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신제품 어떤 것들이 함께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희 신제품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생각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한번 이 부스를 통해서 같이 체험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삼양밸브 종합메이커의 송강훈 총괄팀장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HVAC 코리아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에 삼양밸브가 출품을 하게 되어서 저희 영상 촬영하면서 저희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삼양밸브는 한 5가지 섹션으로 물품을 출품을 했고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이 밸브는 FCU 쪽 장비에 들어가는 소형 복합 밸브, 저희는 이제 스마트 밸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합 밸브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저희 스마트 밸브는 특징이 분해를 했을 때 사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3등분으로 분해를 해서 충분히 유지 보수가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저희 밸브와 신제품으로 발표된 디오 밸브는 차이점이 조금 존재를 해요. 보통 복합 밸브의 구동기들이 FCU 쪽 장비에 전압 신호를 받아서 전압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전압 제어의 범위가 0V에서 10V까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V로 지금 전압값을 주고 있고요. 10V로 전압값을 주게 되면 밸브의 궤도율은 100%가 되는데, 100%일 때 유량값이 지금 보이시는 20mm 기준으로 기존 제품은 24rpm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신제품 발표된 신제품은요 30rpm까지 유량값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mm를 사용하면은 24rpm만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밸브는 20mm를 사용해도 30rpm이 나오기 때문에 25mm를 사용해야 되는 현장에서도 20mm를 사용해서 치수를 다운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차압 범위가 기존의 제품에 대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기존 제품은 차압 범위가 4kg인데 지금 신제품은 6kg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되게 된 원인은, 지금 보시는 기존 제품은 직각 형태의 유로를 가지게 돼요. 근데 신제품은 Y자 형태의 유로를 가지기 때문에 마찰 저항을 줄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유량의 제어에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찰 저항이 줄어들어서 소음이 줄어들고 챔버가 넓기 때문에 유량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의 하는 역할은 비슷해요.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이건 대구경의 베리 스마트 밸브라고 불리는 복합 밸브입니다. 이 복합 밸브 같은 경우에는 냉동기 그리고 칠러, AHU 그쪽에 유량을 제어해주는 제품이고요. 흔히 적용될 수 있는 적용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형 쇼핑몰, 대형 건축물 이런 쪽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뱀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자, 친환경적인 요소를 이루자,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의 가장 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밸브는 중앙관제를 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실에서 유량과 1차 측 압력, 2차 측 압력,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압값들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제실에서 이 유량값이라든지 볼테이지 전압값이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은 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예전 모델에는 여기에 다이어프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이어프램은 보통 고무로 만들어지는데, 고무라는 제품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고무에 데미지를 입게 되고, 데미지를 입은 고무들은 차압 측정이 불가능해져서 차압 제어가 불가능해져요. 그럼 정해진 유량이 흐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고자 기계식으로 되어 있던 저희 기존의 복합 밸브에서 기계적인 요소들을 빼고 전자적인 요소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이어프램이 원래 이쪽에 구조가 있어서 1차 측의 압력과 2차 측의 압력을 받아서 차압을 조절해 줬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유량 피드백을 받아서 플로미터에서 그 신호를 받은 거를 구동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팅된 유량값보다 더 많은 유량이 흐르고 있다면 제어하면서 유량이 너무 많다, 유량을 좀 줄여달라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고, 구동부에서는 알았어, 내가 유량을 줄일게 그러면서 궤도율을 낮추게 돼요. 그럼 유량이 덜 흐르게 되고, 유량이 적게 흐르고 있다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면 구동부에서는 그럼 더 많은 유량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콘의 궤도율을 높여서 더 많은 유량을 흘러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게 방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변하지 않는 유량, 정해진 유량, 정밀 유량 제어.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양수기함을 열어보시면은 세대 감압 밸브라는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세대 감압 밸브라는 제품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물의 압력을 강화시켜주는 장비예요. 하지만 저희 이 다단 감압 밸브라고 불리는 세대 감압 밸브를 2개 설치하게 되면 기계실을 굳이 2개를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기계실이 하나만 있고 그 기계실에서 전층을 커버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의 급수를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층부에는 굉장히 많은 압력이 걸리게 돼요. 저층부에 굉장히 많은 압력이 걸린다는 얘기는 저층부에서는 감압 밸브 10kg짜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0kg 이상의 압력이 저층부에 들어가게 되면 10kg용 밸브를 사용했을 때 캐비테이션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캐비테이션은 보이시는 것처럼 공동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물의 상태 변화는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열과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열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압력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높은 압력에서 순간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포가 생기게 되고, 이 생겨난 기포들이 펑 하고 터지게 되겠죠. 아니 뭐 그게 얼마나 세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쇠도 이렇게 갉아먹게 돼요. 내부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침식이 일어날 때 또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들여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삐 이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캐비테이션 때문에 발생을 해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감압 구간, 감압 비율이 2.5대 1을 넘어가게 되면 캐비테이션 위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5대 1의 감압 비율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존으로 고층 아파트에 펌프를 구성했을 때 그 높은 압력을 1차적으로 20kg용 세대 감압 밸브가 압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그 줄어든 압력을 다시 한번 10kg용 세대 감압 밸브가 강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대에서 편안한 압력으로 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전층에 다 설치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층부 2구간까지는 이걸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이상으로는 10kg용만 설치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거는 저희 설계팀에서 도면 검토, 도서 검토를 통해서 다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정수위 밸브라고 해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거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화장실에 변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변기 뒤편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볼이 하나 들어있고, 물을 내리면 볼이 내려가면서 구멍이 열리고 물이 주입이 되죠. 그러다가 주입되는 물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볼을 들어 올려서 주입구를 닫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수위 밸브예요. 아파트나 건축물에 수조가 존재할 때 그 수조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가 바로 정수위 밸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정수위 밸브가 이거는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나오고 있는 밸브예요. 차이점은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상부의 커버, 이걸 바이패스 동관이라고 해요. 이 바이패스 동관이 원래는 상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솔밸브, 니들밸브까지 같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은 배송 중에 혹은 설치하고 나서 무슨 물건이 여기로 떨어진다던가 했을 때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동파의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관 자체를 이 내부 커버 안으로 심었어요. 니들 밸브는 뒤편에 위치를 하고, 솔 밸브는 커버 상단에 위치를 하고, 그래서 이 제품은 동파의 위험에서도 안전하고, 설치하고 나서 외부 충격에서도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위 밸브를 주문하시면 이 제품으로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수위 밸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소방용 감압 밸브예요. 소방용 감압 밸브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일반 건축물에서 소방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화재를 1차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스프링클러는 아시겠지만 작고 연약해요. 그래서 일정 압력이 넘어가면 물을 확산 분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파손이 되면서 여기서 물이 일자로만 내려오게 돼요. 그럼 화재 진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 펌프에서 쏴주는 그 압력을 일정 압력으로 강화를 시켜서 스프링클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압력으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압 밸브를 사용해야 되고요. 감압 밸브를 사용했을 때 습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습식이라 함은 소방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에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습식이다 보니까 밸브의 1차 측과 2차 측에 물이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이 흐르려면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압력의 차이가 아무리 쇠와 쇠가 맞닿아서 기밀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은 누설이 되게 돼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벽한 기밀이란 게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누설이 발생하게 되고, 누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물의 압력도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10의 압력을 공급해줬다. 그럼 이쪽에는 감압을 시켰으니까 7이나 8의 압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압력 차이가 있어야 나중에 스프링클러에서 분사가 되기 시작했을 때 물이 흐를 텐데, 여기에서 물이 누설이 돼서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압력이 동일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요. 감압 밸브 후단에. 이 릴리프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뭐냐?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이 같아지지 않도록, 균일해지지 않도록 여기에 압력 세팅을 해서 7kg 이상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압력을 분출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감압 밸브를 설치하고 후단에 릴리프 밸브를 따로 설치했었는데, 저희는 감압 밸브 자체에다가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서 2차 측에는 7, 8kg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을 뿜어내라 라고 세팅을 해놓게 돼요. 그래서 설비 시공 비용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이죠. 그런데 소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양쪽에 물을 차단을 한 다음에 밸브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 수리하는 동안에 화재가 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에도 물은 항상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압 밸브를 설치하는 곳은 항상 바이패스 라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바이패스를 통해서 물을 넘기게 돼요. 그런데 이 바이패스 배관이 설치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수리 요건이 들어가더라도 밸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밸브가 바로 바이패스 일체형 균합 방지 감압 밸브입니다. 하는 역할은 이 제품과 동일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쪽으로 와서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어 박스가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노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감압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 바이패스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 플러그 밸브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바이패스 유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이패스로 핸들을 돌려놓으면 이 플러그 밸브가 돌아가면서 유로를 바이패스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때는 바이패스를 시켜놓고 챔버라든지 파일럿 감압 밸브라든지 릴리프라든지 수리나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저희가 특장점이 뭐냐, 타사 제품은 감압 밸브를 직동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동식을 사용하게 되면 감압 밸브 위쪽으로 상부에 스프링 케이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파일럿 감압 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링 케이스에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파일럿 감압 밸브의 특징은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CB 값이나 유량 값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하냐면 2차 측의 압력이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력을 빼주게 됩니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한 시스템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졸졸 빠지진 않아요. 팍팍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지금까지 가지고 나온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은 저희 자회사인 에코에너다임과 샘 시스템의 설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에너다임의 이재인 매니저라고 합니다. 에코에너다임은 천장 및 바닥, 벽 등에 수배관을 매립하여서 냉수를 흘리면 냉방, 온수를 흘리면 난방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복사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용자에게 쾌적감과 그리고 에너지 절약성, 그리고 또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천장 마감재로 되어 있는데 물배관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배관을 통해서 냉수 또는 온수를 흘려내리면은 마감재 자체가 방열판이 되어서 냉방 또는 난방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산냉난방 전용 분배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분배기라고 하면은 스테인레스나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국산냉난방 시스템의 경우에는 냉수의 온도나 온수의 온도가 냉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온수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분배기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관이나 펌프, 믹싱 밸브들을 키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설치도 굉장히 용이하게끔 하였고, 일반 소규모 주택에도 설치가 간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 난방은 단열재 위에 와이어 메쉬에 코일을 묶어서 보통 바닥 난방을 시공하게 되는데, 저희는 좀 특이한 단열재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코팅된 단열재를 좀 사용합니다. 코일들을 플라스틱 코팅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시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열재의 장점이 뭐냐면은
피치 간격이 단열재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 어떤 실도 방열량이나 방냉량이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면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몰타를 치게 되면은 코일 하부까지 매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코일 하부에 발생된 열이나 냉기 또한 전부 끌어모아서 상부로 방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방 코일도 오중 레이어 처리를 하고 탄소 투과 방지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배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물이나 미생물들을 방지할 수 있고, 배관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파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공간 같은 데도 바닥 난방, 바닥 냉방을 하는데 시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 국산액 난방 시스템은 제실자에게 쾌적감을 줄 수 있고, 또한 에너지 경제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에너지의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의 주요 실적은 서울시청, 인천공항, 롯데월드 타워 등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건물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난티 고급 리조트 등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분발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 시스템의 문성건 팀장입니다. 저희 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 비례제어 난방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생겼고요. 국내 난방 시스템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난방 분배기가 있고요. 난방 분배기가 크게 재질로 보면은 황동과 스테인레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황동 분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정유량 밸브도 달려 있고, 스트레이너도 달려 있고, 자동 에어벤트가 달려 있습니다. 기본 분배기 구성은 똑같아요. 심실, 거실 쭉쭉쭉 존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다가 구성품들만 하나씩 더 달려 있는 것뿐입니다.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배관 내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자동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공기를 빼주는 역할. 보통은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사람이 손으로 밸브를 열어야만이 공기를 뺄 수가 있는데, 얘는 공기들이 자연적으로 요 안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를 빼주는, 그래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공기를 빼지 않고도 자동으로 그렇게 공기 빼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다가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온도를 설정을 해주면 그 설정된 내용들이 제어함을 통해서 이런 구동기에 연결이 되면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양 밸브가 우리나라 배관 산업의 선두업체였던 것처럼 우리 샘 시스템도 비례제어 시스템의 선두업체로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